안톤 체호프 1860년 1월 29일에서 1904년 7월 15일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 지루한 이야기, 사할린 섬의 수많은 작품을 써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객관주의 문학론을 주장하였고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저술 활동을 벌였다. 대초원, 갈매기, 벚꽃 동산 등 많은 희곡과 소설을 남겼다. 러시아 남부의 항도 타간로크에서 출생하였다. 자파상의 아들로 조부는 지주에게 돈을 주고 해방된 농노였다. 16세 때 아버지의 파산으로 중학을 고학으로 마쳤다. 당시 러시아에는 다윈이즘, 실증주의, 유물론 등이 속속 소개되었고 국내에서도 뛰어난 의사가 배출된 시기여서 그는 이에 영향을 받아 1879년에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단편소설을 오락 잡지에 기고하기 시작하였다. 남작과 검열과 잡지사의 무리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 전반 수년 동안에 관리의 죽음 카멜레온 하사관 프리시베예프 슬픔 등과 같은 풍자와 유머와 애수가 담긴 뛰어난 단편을 많이 남겼다. 188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젊은 체호프의 생활에 전기를 가져오게 한 것은 작가 TV 그리고로비치가 1886년에 그에게 보낸 편지였다.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는 충고를 담은 편지에 감동한 그는 작가로서의 자각을 새로이 하여 희곡 이바노프, 야심적인 중편소설 대초원을 썼다. 언제나 문학 속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노력한 그는 이 무렵부터 객관주의 문학론을 주장하고 재판관이 아니라 사실의 객관적인 증인이 되는 것이 작가의 과제라고 보았다. 니힐리즘에 관한 대화를 다룬 18등불이라든지 톨스토이즘에 젖은 일련의 작품도 이 계열에 속한다. 이 시기는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스토아학파의 철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턴 아이즈 휴턴 비블리어를 읽고 영향을 받았으며 지루한 이야기 스커치네이어 이스토리이어 이후의 작품에 그 영향의 흔적이 보인다. 1880년대 그의 창작과 생활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루한 이야기는 당시의 울적한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 요구에도 응답한 작품이다. 1870년대에 치열한 반제정 투쟁을 전개한 나로드니키들은 1880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확고한 이념을 가지도록 요구하였으나 작자는 주인공인 노교수로 하여금 나에게는 사상이나 감정을 통일하는 공통 이념이 없다고 대답하게 하였던 것이다. 해결핵 증세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90년에는 단신으로 죄수들의 유형지인 극동의 사할린 섬으로 갔다. 정신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제정 러시아의 감옥제도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 사할린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피런 르포르타주 사할린섬 오스트로브스에 걸리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유형지에서와 육호실, 펠레터 넘버 6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후에는 톨스토이즘이나 스토아 철학의 영향에 의한 금욕적이고도 자폐증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연을 인정하기 위한 인간성 해방에 눈을 돌렸다. 사할린 여행으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1892년에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50마일쯤 떨어진 멜리호보라는 마을로 주거를 옮겨 창작을 계속함으로써 원숙기를 맞이하였다. 1899년에 결핵 요양을 위하여 크림반도의 얄타 교회로 옮겨갈 때까지 소설 결투 듀얼흐그의 사제 촌이 먼의 귀여운 여인 더셰커 개를 데리고 있는 부인 다머 S 사베치코의 골짜기에서 V 어브리지 등과 희곡 갈매기 체이커 바냐, 아저씨 다이에이디어 바니어 등을 집필하였다. 이 작품들은 1890년대에 새로운 조류를 형성한 상징주의, 마르크스주의, 나로드니키와 작자 체호브와의 논쟁적 관계가 반영되었다. 멜리호보 시절에 그는 농민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기도 하고 기근과 콜레라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학교 건립, 교량 및 도로 건설 등의 사회사업에도 힘썼다. 그러나 그 자신은 자기 생업을 당시에 유행하던 자선적인 조그마한 사업과는 분명히 구별하였으며 이 점은 다락방이 있는 집탐 S 메저니넘에서 자유주의적인 자선사업을 비판하는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그의 4대 희곡의 하나인 갈매기가 상연되었을 때 전례를 볼 수 없을 만큼 혹평을 받았으나 항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온 그는 그 아픔을 딛고 서서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양해 아래 선구적인 근대 연극의 무대화에 성공하였다. 주제와 줄거리의 생략이라든지 무대에서의 사건의 후퇴, 사소한 일상사의 재현에 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진실과 미래시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린 희곡으로서 이밖에 세자매 트라이 세스트리와 벚꽃 동산 비션이업이 세들을 완성하였다. 고레키가 당국에 의하여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였을 때 그는 V.G. 코롤렌코와 함께 당국의 처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반납하였다. 이처럼 혁명 전야에 그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였던 그는 앞에서 든 만년의 희곡과 소설로서 새로운 시대의 숨결을 올바로 전달하였고 또 동시에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인간의 눈으로 인생의 깊은 기조를 꿰뚫어 보았다. 예술극장의 여배우 올리가 크니페르와 1901년 결혼하고 3년 후 독일의 요양지 바덴바덴에서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이 널리 애독되는 것은 그의 작품이 속악과 허위를 싫어하고 인간과 근로에 대한 애정을 북돋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독자의 가슴속에 심어주기 때문일 것이다.